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신라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초기 신라, 그러니까 BC 54년부터 AD 201년까지의 신라가 위치한 지역이 우리가 익히 알던 경주가 아니라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양자강이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자면 양자강 중하류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편의상 양자강 유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이 내용을 제가 처음으로 접한 건 바로 박창범 교수가 지은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는 책인데요. 여기선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적힌 16개의 일식 기록을 근거로 초기 신라가 중국 대륙에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맞춰서 본 영상에선 그 책과 논문의 일부를 소개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 제가 나름 검증해본 내용을 추가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일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림처럼 태양이 있고 이게 달에 의해서 이렇게 서서히 덮여지는 현상, 즉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가리면 개기일식,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일부분만을 가리면 이제 부분일식이라고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태양, 달, 지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겠죠? 그러다가 지금과 같이 세 개의 행성이 일직선이 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구에는 달의 그림자가 비추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지고 있는 순간에도 달은 계속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쑥 훑고 지나가는 그림이 돼요. 자, 이제 방금 지나간 그림자를 한번 선으로 연결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가운데는 제가 검정색 선으로 칠했고 그 주변을 회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태양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구간은 짙은 그림자, 그러니까 검은 그림자가 지구에 비추게 되고, 한편 이런 각도로 들어오는 빛은 옅은 그림자, 그러니까 회색 그림자를 지구에 비추게 됩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검정 그림자는 본 그림자, 회색 그림자는 반 그림자라고 합니다. 네,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서 한번 그림자를 확대해 볼게요. 일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림자가 비추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관측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지도상에는 남미의 어느 지역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본 그림자, 반 그림자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면, 네, 지금처럼 본 그림자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 전체를 가리는 개기일식을 보게 되고, 지금처럼 반 그림자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해 일부분만 가리는 부분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자는 사실 그림과 같이 좁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크고 각도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달 그림자가 남미 지역에만 비추라는 법은 없죠. 세 개의 행성이 일직선이 되는 순간에 지구가 대한민국 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 지역에도 일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일식은 이 세 개의 행성이 일직선이 되는 순간마다 생기는 게 아니라 한 1년에 2번꼴로 생겨나요. 그 이유는 공전 궤도의 각도 때문인데 자세한 설명은 여기선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이제 뜬금없지만 우리 한번 미지의 왕국 찾기 게임을 잠깐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비밀의 역사 책을 주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책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림과 같이 특정 날짜가 정확히 기록된 2개의 일식 기록이 적혀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2개의 일식 기록을 근거로 이 왕국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컴퓨터로 이 2개의 일식을 검증한 결과 이게 실제로 발생했던 일식이고 그 형태를 확인해 보니까 그림과 같이 지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미지의 왕국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과 같이 한반도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이제 이 2개의 일식을 모두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실제 달 그림자는 이렇게 심플하게 지나가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는 이제 달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왕국의 위치가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이 교차되는 지점이 있던 것은 확실한데 너무 넓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기가 힘들죠. 자, 여기서 이제 최적 관측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회색 그림자는 이제 접어두고 이제 검정 그림자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자, 이 두 개의 검정 선이 겹치는 바로 이 지역.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일식이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그림과 같이 두 개가 모두 완벽하게 가려지는 객일식으로 보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일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구상의 한 지점. 자, 여기를 우리는 최적 관측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이 왕국의 위치가 그럼 이 동그라미 지역이라는 거냐? 그렇다고 이제 100% 장담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어 경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첫 번째 일식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의 개기일식처럼 보이고, 두 번째 일식은 이제 검은선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부분일식으로 보일 겁니다. 아까 동그라미 지역보다는 아니더라도 꽤 잘 관측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더 해볼게요. 이 미지의 왕국이 알고 보니까 하나의 일식 기록을 더 남겼다고 해보죠. 그리고 그 지나간 형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갔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미지의 왕국이 한반도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세 번째 그림자는 한반도를 덮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일식을 관측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 지역에 이 왕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의심받고 있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일식의 그 중심선까지 이 옆을 바로 지나가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세 개의 일식을 모두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 즉 최적 관측지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 삼각형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 누구보다 이 세 개의 일식을 골고루, 즉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식분율로 관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관측한 일식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왕국의 위치를 이제 추정하기가 이제 쉬워지게 돼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되고.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 미지의 왕국 이야기를 통해서 최적 관측지의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초기 신라가 기록한 16개의 일식의 최적 관측지를 알아봤더니 그림과 같이 경주가 아니라 양자강 유역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신라의 최적 관측지가 양자강이다? 그럼 신라가 100% 양자강에 있었던 일일까요? 어떤 주어진 일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그 일식을 실제 관측했던 위치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번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걸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 당시 경주에 살았던 관측관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하필이면 그때 지나간 일식들이 양자강 유역에서는 아주 잘 보이는데 경주에서는 좀 덜 잘 보이게 지나갔어요. 근데 뭐 경주에서도 뭐 간신히 보이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캐치를 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제 후대에 저 같은 사람이 이 16개 일식은 평균적으로 양자강에서 가장 잘 보이니까 신라는 양자강에 있었다, 이러면 뭐 수고스럽게 고생한 이제 관측관들한테는 어이없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과연 초기 신라 시대에 그러한 일식들만 지나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참고로 박창범 교수님의 그 책과 논문에서는 이제 고려의 일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 대신에 이제 제가 직접 경주 근처를 지나간 이제 모든 일식을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록이 매우 긴데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일식 기록들은 이제 초기 신라, 그러니까 이제 BC 54년부터 AD 201년까지의 경주 근처를 지나간 모든 일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참고한 사이트는 여기고, 검증한 결과 대략 200개의 일식이 그 당시 경주를 스쳐 지나갔고, 신라는 이제 그 중에 16개를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삼국사기에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 16개의 일식 기록은 이렇게 양분돼서 분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70년 기간 동안 7개를 캐치해서 기록을 하고, 이제 갑자기 거의 100년 동안 일식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70년간 이제 9개를 잡아가지고 기록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뭐 중간에 이제 100년간 기록이 없는 부분은
뭔가 그 당시 이제 신라가 처했던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은 되는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자, 아무튼 이제 첫 번째 일식부터 한번 차례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자면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경주 근처를 지나간 모든 일식 중에 이제 어떤 걸 신라가 캐치해서 기억을 했고 어떤 것을 이제 놓쳤는지에 대한 이제 고찰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제 일식이 발생했던 연도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일식을 이제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OX로 표시를 했고, 다음 경주에서 일식이 얼만큼 잘 보였나, 그러니까 그 식분율을 적었어요. 뭐 식분율이 100이면 뭐 개기일식 완전 다 가리는 거고, 이제 0이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양자강에서는 일식이 어느 정도로 보였는가에 대한 식분율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존의 학교에서 이제 신라가 경주에 있었다고 배운 만큼 한번 경주에서의 식분율, 이 파란 수치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면서 지나가 볼게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주랑 양자강 중에 어디 수치가 더 큰가 그냥 그렇게 부등호로 표시한 건데, 이것도 한번 유의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일식은 이제 기원전 54년에 처음으로 신라가 관측을 한 기록이죠. 그래서 기록에 성공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이제 식분율이 60% 그다지 높진 않은데 그래도 반 이상을 가린 거니까 뭐 기록엔 문제가 없었겠죠. 네, 다음은 이제 1년 뒤에 발생한 일식인데요. 경주에서 39 정도로 낮으니까 뭐 기록을 안 했을 거고, 다음은 이제 경주에서 66 정도, 뭐 아까 처음 일식과 거의 비슷한데도 일단 기록은 안 돼 있네요. 다음은 이제 식분율이 79인데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좋은 식분율이 나왔는데 일단 기록은 안 했어요. 그리고 양자강에서의 식분율을 슬쩍 보니까 뭐 40으로 낮은 수준이고, 자, 다음은 이제 경주 식분율이 78. 네, 역시 기록이 안 돼 있죠. 자, 드디어 이제 두 번째로 기록에 성공한 일식인데요. 뭐 95니까 뭐 기록할 만하죠, 이건. 다음 것도 이제 기록에 성공한데 62 정도면 뭐 나쁘지 않고, 다음 거 기록 안 했고, 이 다음 거 이제 기록하고 65짜리 기록 안 하고, 이것도 기록 안 하고, 뭐 식분율이 뭐 낮으니까 다시 기록에 성공합니다. 81짜리. 자, 다음 79짜리 성공. 뭐 이제 계속 기록이 없다가 42짜리. 현재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낮은 식분율이지만 일단 뭐 기록은 해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0년간 기록 없는 구간을 이제 지나서 다시 이제 124년부터 기록이 시작되고요. 이제 경주에서 57짜리 일식을 이제 기록하고, 다음 91짜리 아주 잘 보이는 거죠. 자, 잠깐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보신 이제 127년에 발생한 일식이 현재까지 기록한 일식 중에 최초로 파란색 부등호, 그러니까 양자강보다는 이제 경주에서 더 잘 보이는 일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계속 연두색 부등호만 이제 신라가 선택을 했다가 드디어 파란색 부등호를 최초로 선택했다는 거죠. 정리는 이제 나중에 하고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기록 안 하고, 자, 기록을 하는데 이건 그 경주에서 식분율이 0입니다. 경주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일식이라는 건데, 근데 자신들이 봤다고 이제 신라 본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아무튼 일단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주에서 92. 뭐 꽤나 높은데 일단 기록이 안 돼 있죠. 뭐 안 돼 있고, 기록 안 돼 있고. 자, 계속 기록에 실패. 자, 그러다가 식분율 34. 기록이 성공하죠. 뭐 두 번째 파란색 부등호. 그리고 뭐 계속 기록을 안 하고 있다가 186년 이제 다시 기록에 성공하는데, 이게 식분율이 또 굉장히 낮아요. 지금 경주에서 보면 한 0.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태양의 100분의 1도 안 가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 현미경으로 이걸 봐도 보기 힘들 텐데 옛날에 육안으로 조그만 태양의 0.4%를 가리는 걸 과연 관측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이것도 아까 식분율이 0이었던 케이스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기록 성공 52.
79짜리 기록 성공, 61짜리 성공, 자 마지막 7 성공. 자 이렇게 이제 경주 근처를 지나갔던 이제 모든 일식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지금 제가 보기엔 신라가 경주에 있었다고 하기엔, 그러니까 경주에서 이 일식을 관측했다고 하기엔 다소 의심받는 구석이 있어요. 이걸 세 가지 항목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로 경주에서 볼 수 없는 2개의 일식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16개의 일식 중에 2개는 실제로 경주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뭐 과거에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2개의 일식만으로 신라가 경주에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 일식 2개를 한번 제외해 볼게요. 자 그럼 나머지 14개 일식은 과연 정상적인가? 제가 보기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항목의 이름은 이제 제비뽑기의 불균형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자 아까 저희가 쭉 훑어본 모든 일식이 총 45개였거든요. 아까 문제 일식이 그 2개를 빼면, 그럼 그 일식들의 그 부등호를 한번 제가 분류해 볼게요. 먼저 식분율이 같은 게 하나 있었고, 파란 부등호, 그러니까 양자강보다는 경주에서 더 잘 보이는 일식이 26개, 그리고 반대로 경주보다 양자강에서 더 잘 보이는 그 연두색 부등호가 이제 18개가 있었어요. 자, 이처럼 총 개수는 일단 파란색 부등호가 앞서요. 그 다음 경주에서 이게 얼마나 보이는지, 얼마만큼 잘 보이는지 그 식분율도 54대 48로 파란색 부등호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14개를 뽑는 제비뽑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개수도 파란색이 많고 제비의 크기도 파란색이 좀 더 큰 상황이라고 이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14개의 제비를 뽑았는데 확률상으로는 당연히 파란색 제비가 많이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5대5 동등하게 그런 식으로 나오든가.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10대 4로 연두색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코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상한 시험 성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16개 일식이 평균적으로 경주에서 어떻게 보였는가를 계산해봤더니 62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경주에서 하는 관측과는 한 62 정도 되면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2보다 식분율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관측관이 그걸 기록을 안 했다면 이건 좀 의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연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경주의 경우 이런 식으로 놓친 기록이 총 13개가 있었어요. 이것들의 평균을 한번 보니까 79 정도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80에 육박한 일식들을 관측관이 기록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평하게 이번엔 양자강의 입장에서 볼게요. 아까 16개 일식을 양자강에서는 어떻게 보였냐 봤더니 한 평균적으로 64로 보였어요. 경주와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그럼 양자강에서는 아까처럼 놓친 일식이 몇 개인지 봤더니 6개였고 평균 75짜리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율을 들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총 45문제를 이제 경주랑 양자강이라는 친구에게 냈어요. 물론 같은 문제는 아니고 가형, 나형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중에 이제 맞힌 문제, 틀린 문제를 봤더니 둘 다 14개 맞고 31를 틀렸어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그래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한번 틀린 문제를 이제 검토해봤더니, 경주라는 친구는 틀린 문제 31개 중에 13개가 아주 쉬웠던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맞힌 그 14개의 문제보다도 훨씬 쉬웠던 문제예요. 이에 반해 양자강은 틀린 문제 31개 중에 6개가 자신이 맞힌 것보다 좀 더 쉬운 문제였고요. 자, 여러분한테는 어떤 시험 결과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자, 이런 결과를 두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김부식이 전부 삼국사기를 쓸 때 전부 자기들 거를 베꼈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자기들 거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 관측지가 양자강 유역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겠죠. 근데 실제로 같은 시대 그 중국 역사서에 적힌 일식 기록이 신라의 그 기록을 모두 포함해요.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삼국의 일식 기록을
모두 포함하는 일종의 이제 모집단이에요.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진짜 우리가 중국 거 베낀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중국이 우리 것을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김부식이 그런 베꼈다는 중국 역사서, 뭐 초기 신라와 동시대의 것일 테니까 한나라 역사서가 되겠죠. 자, 여기에 실린 일식 기록 중에 실제로 발생한 일식이 총 79개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김부식은 이 79개의 일식 기록 중에 16개를 베껴가지고 신라봉기에 옮겨 적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먼저 이 79개의 일식의 최적 관측지가 그럼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책에서 검증한 결과 이게 북경 일대로 나왔어요. 아니 잠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최적 관측지가 곧 그 나라의 실제 관측지라는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아니 그 당시 이제 장안하고 낙양 쪽에 수도가 위치했던 한나라가 갑자기 북경이라니? 뭐 이거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해요. 뭐냐면 이제 애초에 이제 이 한나라 사서에는 지금 이 초기 신라 기간에 외부로부터 이제 소문을 들어서 적었다고 기록하는 일식이 전체 거의 40%에 육박해요. 심지어 이제 116년 일식 기록에는 이제 요동 이문, 그러니까 이제 요동으로부터 이제 전해 들었다, 이제 그 출처를 이제 명확히 밝히기까지 해요. 그래서 뭐 요동 지역에서 아무튼 많은 이제 영향을 받은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본래 이제 장안이나 뭐 낙양 일대로 나와야 할 그 최적 관측지가 이제 요동 쪽으로 좀 올라간 거예요. 이건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 79개 일식의 그 중심선이 대부분 북경 일대를 지나간다는 것인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김부식이 이제 베껴서 적었다는 신라 봉기가 있습니다. 김부식은 이 79개의 중국 기록에서 16개를 임의로 뽑아서 이제 신라 봉기에 베껴 적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은 당연히 이제 확률적으로 모집단의 것을 베꼈기 때문에 모집단의 성질을 닮아야 될 이 16개의 표본이 검증한 결과 대부분이 양자강 일대, 그러니까 중국 남부 지역에 좀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린 것 같죠? 아니, 그 모집단의 성질처럼 북경 일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뭐 중구 남방으로 나와야 할 16개 표본이 모집단과는 전혀 이질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김부식이 이런 식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박창범 교수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직접 79개의 중국 기록에서 16개의 일식을 이제 랜덤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한 1만 번 해요. 그 결과 이제 뽑혀진 16개의 일식이 이제 모집단의 성질을 닮지 않고 대부분 양자강 일대에 치우칠 확률이 0.24%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1%도 안 되는 확률이죠. 따라서 김부식은 중국의 기록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식 기록은 누군가가 실제로 양자강 유역에서 실제로 관측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 당시 중국의 양자강 유역에는 어떠한 그 중국 왕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첫째, 신라는 중국의 기록을 베낀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일식 관측을 했다. 둘째, 그 관측자의 위치를 검증한 결과 경주가 아닌 양자강 유역으로 나왔다. 따라서 초기 신라의 위치는 양자강 유역이다. 네, 이상으로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책과 그 논문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해본 내용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